예, 10만 명을 예상했다 대책회의에서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에 이 참사가 발생했다면 이 참사가 있은 지 사흘 전 용산구청과 경찰 등이 간담회를 열었었습니다. 안 그래도 주변 지나가면서 지나갈 때 사람들이 깔려 죽는 거 아니냐면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통제 같은 거는 저희 도로 통제는 있었는데 이 골목에 대한 통제는 없었어요. 서울시가 예방 대책 미리 마련했어야 된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책임감 느끼십니까? 지금 법무 상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상황을 파악해보고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용산 할로윈 행사 관련해서는 방역을 강화했던 작년, 재작년 그 상황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참석자가 좀 예년에 비해서는 좀 더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청 경찰들이 참사 사흘 전에 이른바 사자 간담회를 열었어요. 범죄 예방, 방역 수칙 일단 논의했고, 그런데 5개 영업 준수 협조해달라, 대규모 인파 관련해서는 이거 딱 한 줄이었다. 이 대책회의에서 뭔가 10만 명 넘게 올 것을 알고도 인파 관리를 너무 미흡했던 거 아니냐는 지적이 오늘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대형 참사가 일어나고 보니까 충분히 예비를 하고 이 통제 시스템을 갖췄더라면 이 살릴 수 있는 아까운 목숨들을 다 잃게 됐다. 이제 이런 이 때늦은 지금 후회가 밀려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 관계장관, 그 관계기관 이 대책회의 내용만 보더라도 예. 자신들이 평소 해왔던 일만 회의석상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참석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뭐 소매치기라든지 이런 아니면 그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범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뭐 이 사복 경찰관들을 투입해서 막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용산구청의 경우에는 이 코로나19가 이제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역 수칙을 어떻게 지키도록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10만 명이라는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골목길에 어떤 병목 현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원활하게 인파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쌍방향 통행이 아니라 그 일방 통행으로 사람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이런 이동권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3일 전에 있었던 용산구청 대책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어떤 업소의 위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민원과 관련된 것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많은 인파가 모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경고하지 않았고 경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사람들이 모였을 경우에는 늘 병목 현상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 병목 현상이 최악의 상황으로 갔을 때는 압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앞으로는 이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반드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김질 대표님 예. 또 하나 뭐 그 전에 대책회의 다 해놓고 이 인파 올 거 예상 다 하고도 저런 대안밖에 없었냐. 또 하나 지금 이 바로 참사 현장과 바로 있는 이태원 6호선 1번 출구. 그런데 사방에 볼 수 있는 회전 CCTV가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 특히 그 참사가 났던 그 골목길을 CCTV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문화일보 보도 내용이 맞다면 예. 이 부분은 뭔가 정반적인 상황 파악이 너무 미진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미진했죠. 구장수장님이 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이 작년에 사흘간 20만 명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코로나를 잊었다라고 하면서 20만 명이 사흘간 왔고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는 위드 코로나가 이제 되고 노마스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30만 명이 올 거라고 경찰도 10만 명 이상 증가할 거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그거와 관련된 언론 보도도 이미 나왔어요.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라면 이거를 어떻게 통제를 할지에 대해서 이미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고 말씀하셨다시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면 인파가 점점점 늘어났다고 본다면 아까 전에 저기 말씀드렸죠. 제가 1번 출구 앞은 저 골목하고 바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러면 뒤늦게라도 경찰이 올라가지 못하게 하거나 내려오지 못하게 막으면서 한쪽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아니면은 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었는데 경찰이 그거를 안 하고 지금 사고가 난 다음에 지금 뒷북을 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용산구청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지난 15일, 16일에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열렸어요. 이게 이태원 관광특구 연합회가 주최를 하고 서울시랑 용산구가 후원을 해가지고 이때는 1,078명의 그 행정요원이 용산구가 투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지도도 하고 사람들 인원 통제도 하고 한쪽 방향으로 거둘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여는 축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투입을 안 한 거예요. 왜 용산구에서 열리고 매년 이렇게 관례적으로 열리고 그 상가들이 다 알겠습니다. 이익을 보는 건데 왜 용산구는 아무것도 안 하나요? 이거는 용산구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경찰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면하기 힘듭니다. 잠깐만요. 그 김주일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 의문 제기,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 오늘 정부 당국은요. 이 할로윈 얘기는 주최 측이 없는 행사다. 그리고 유례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는 경우가 거의 사실은 상황이나 유례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나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방안을 좀 검토를 해서 또 개선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체가 있는 행사도 아니고 유례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행사 주체가 없기 때문에 재난안전법상 의무 이행 주체가 없다. 이 얘기는 매뉴얼조차 없었다는 얘기인데 이 재난 전문가로서 이 얘기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재난 관리 주체가 있었다면 예를 들어 행사 관리가 주체가 있었다면 예. 그 사람들과 협조해서 행정기관이 통제를 할 수 있었겠지만 예. 없었기 때문에 못했다라는 것도 맞는 말 같지만 한편 관리할 주체가 없으니 더욱더 자치단체에서 신경을 쓰고 관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총체적으로 예. 이러한 그 압사 사고 등에 대한 학습이 아무도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59년도에 부산에서도 시민 축제 오면서 예. 59명이 죽고 247명이 부상한 사건이 있었고 60년대 서울역에서도 기성열차를 타는 사람들이 31명이 압사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배운 교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태원 압사 사고가 나왔을 때 똑같은 시간에 일본 도쿄의 시부야에서도 할로윈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경찰들이 사람들을 몰리지 아니하도록 통제를 했거든요. 예. 뉴스로 본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일본 경찰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 아카시라는 시에서 보도에서 그 사망 11명이 죽고 247명이 부상 있는 사고가 생겨서 예. 다중 밀집 행사가 있을 때는 경찰이 통제한다라고 하는 법을 맹글어서 통제했었고 지금까지도 지켜오면서 이런 밀집 사고가 안 생겼던 거거든요. 그럼 우린 지금 누구가 책임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것도 중요할런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걸 학습 효과가 있게 이런 통제할 수 있는 매뉴얼을 지금부터라도 매겨러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너무 큰 참사가 벌어진 이후에 이렇게 대비하는 게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여러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일단 제 교수님 말씀은 주체가 없고 주관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경찰이 나섰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책임 소재를 만약에 가린다고 하더라도 매뉴얼이 없었다.